안녕하세요. 문콘튜브 미지 주은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알코올리즘. 오늘의 주제는 통학길 순삭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지금부터 문콘튜브 멤버들이 추천하는 10개의 콘텐츠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책인데요. 도현님이 추천해주신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이 책은 바람핀 남편과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에게 상처를 입고 어릴 적 추억을 가진 희령으로 떠난 주인공 지연은 그곳에서 2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930년대 증조할머니와 세비 아주머니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할머니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주인공 지연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미지는 이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작품인데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 인상 깊은 구절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소개해드릴게요.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 일단 이 책을 도현님이 추천해주신 이유는 몰입력이 강한 소설이라 통학길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때도 집중해서 읽기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글이다 보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를 극복하고 할머니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주인공을 통해 읽는 사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읽어보진 않아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민진 작가의 판친코랑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최은영 작가의 이 밝은 밤이라는 책이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역사가 망쳐버린 시간을 살아가는 엄마가 나온다는 공통점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천해드린 이 밝은 밤이라는 소설도 꼭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인데요. 마시오 피글리우치의 가장 단호한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에게 영감을 얻어 오랜 철학을 현대인에게 맞게 바꾼 책입니다. 스토아주의적인 삶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이성과 덕이 행복의 필수 조건임을 알려주는 안내서예요. 스토아 좀 익숙하지 않나요? 위지 스토아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생윤 윤사를 했어가지고 맞아요. 스토아파를 조금 알긴 합니다. 저도 그 수능 공부할 때는 스토아 철학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랐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간절히 원한다. 반대로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소홀히 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우리 관심이 정말로 우리 개인에게 달린 것을 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목표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기. 이런 식으로 욕구와 목적의 방향을 돌리면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제가 학교 도서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를 하려고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토익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제 외부 활동에 집중을 쏟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굣길에 이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마침 저 구절이 제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외부의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이 쏠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 우리 대학생 분들도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학길에서 이 책과 함께 어떤 행복 명상, 평안 명상을 해보면은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악인데요. 저는 오늘 총 3개의 음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음악은 NCT 드림의 북극성입니다. 이 음악은 민주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인데요. 민주님은 이 노래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민주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동기들과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저희 집에 있는 반려견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고 엄마가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거였어요. 그 시기에 강아지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는데 전화를 통해 갑자기 엄마의 우는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놀란 마음이 진정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강아지는 다행히 얼마 뒤에 기운을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오만 생각을 하며 멍하니 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 마치 강아지가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들으며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날에 들었던 북극성은 평소에 몇 배로 더 깊고 무거운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슬프고 힘든 하루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NCT의 북극성으로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NCT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도 제 친구 중에서 NCT를 좋아하는 시즈니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 들어본 적이 있는데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준영의 이글루입니다. 서연님이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여러분은 하염없이 한 사람만 바라본 적이 있나요? 내 세상의 전부 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특별한 마법 같은 하루를 보내신 적 있나요?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비방용? 네. 있다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람만 하염없이 바라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은 아직 해보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일지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는 가사에 정말 순수하고 담백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서연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바로 사랑의 눈사람이 되어도입니다. 그대가 돌아설 때면 눈보라가 불어와 꼼짝없이 눈사람이 되어도 그대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왠지 모를 설렘도 느껴지고요. 여러분의 등하교 길도 그러하길 바라며 이준영의 이글루 추천드릴게요. 네, 앞선 두 곡은 조금 잔잔하고 차분한 노래였다면 마지막 노래는 갑자기 분위기가 대반전 되는데요. 바로 르세라핌의 안티프라질입니다. 이 노래는 희연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인데요. 희연님께서 인턴하시면서 쿠크다스 같은 멘탈을 붙들기 위해 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제가 최근 현장 실습으로 4개월간 인턴을 했는데요. 인턴을 하기 전 저보다 먼저 인턴을 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하는 것보다 출퇴근이 더 힘들어. 특히 출근길은 지옥이니까 꼭 출근 플리를 만들어서 듣고 다녀라 라고요. 인턴을 하는 동안 그 출근 플리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퇴사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텐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주려고요. 출근길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 르세라핌의 안티프라질 추천드립니다. 이 노래 정말 핫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특히 챌린지 때문에 춤도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챌린지 찍어보신 적 있나요? 챌린지 혹시 이 노래 어떻게 돼요? 챌린지가? 이 노래 그 안티티티티 그 부분을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이가요? 보여줘. 저는 이제 오늘을 마치고 더 이상 문콘TV에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드라마는 다인님이 추천해주신 건데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주셨어요. 이 드라마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혹시 미지는 이 드라마 봤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도 어하루 강풍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봤는데 다인님의 추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꼭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번 내용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고생 단호가 만화 속 공간에서 자아를 찾고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사랑과 본인이 인생을 찾기 위해 사투하는 드라마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만화 공간 속에서 수많은 설정값들에 묶여 작가가 써내려가는 대본대로의 삶이 단호의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데요. 단호가 대본대로의 삶을 살 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이 모든 설정을 깨버릴지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다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드라마를 추천해주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주인공이지만 빠르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주인공보다는 엑스트라가 아닐까 낙담하는 일도 분명 존재할 텐데요. 이 드라마는 지친 우리에게 엑스트라더라도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와 위로를 전합니다. 조금이나마 통학길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 단호를 보며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셨다고 하네요. 이게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반전에 반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클립으로 조금 찾아봤었는데 김혜은 배우님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김혜은 배우님의 열연을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로스쿨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민경님께서 추천해 주신 통학길 순삭 콘텐츠인데요.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에서 교수가 살해되는 사건으로 시작한대요. 진범을 밝혀내기 위해서 로스쿨 학생들과 양 교수는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강자와 약자, 양심과 욕망 사이의 딜레마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로스쿨생들의 우정과 사랑, 갈등, 도전 함께 하다 보면 통학길이 정말 순삭 돼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민경님께서는 지루한 통학길을, 출근길까지도 이 드라마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추천 이유로는 먼저 배경이 대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라는 낯선 사건들 때문에 이 드라마에 확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리 드라마의 특징상 같이 추리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로스쿨생들의 성장, 서사와 연이은 반전은 자꾸만 다음 화를 누르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추천을 듣고 너무 이 드라마 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제 어렸을 때 꿈이 판사였거든요. 로스쿨에서의 살인사건이라니 정말 통학길이 순삭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솔님이 추천해주신 수수하지만 굉장해 교열걸 코노에츠코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패션 잡지사의 편집자가 되는 것을 꿈꿔온 코노에츠코가 교열부에 취직하게 되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혹시 미지는 일본 드라마 좋아해요? 일본 드라마 저는 많이는 안 봤는데 최근에 그 언터처블? 언내추럴 언내추럴을 봤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 드라마를 추천해주신 분이거든요. 이 드라마를 추천해준 이유는 이분이 왕복 3시간의 통학길을 오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찐 통학길 추천 드라마라고 합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 온다고 생각해요. 특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다는 생각에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이 드라마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위안을 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교열이라는 남들에게는 수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일에 200% 최선을 다하는 에치코를 보면 어떻게든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과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위안을 주는 콘텐츠로서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입니다. 영화를 총 2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영화는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제목은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2011년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림자 애니메이션이에요. 감독인 미셸 오슬로만의 독특한 그림자 연출 기법으로 황홀한 미장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의 이야기는 총 6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애니메이션인데요. 매일 밤 작고 낡은 극장에 한 소녀와 소년 그리고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요. 중세시대의 늑대인간, 티베트의 아름다운 초원과 연인, 그리고 아즈텍의 괴물과 상상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통로, 그리고 무시무시한 마법사, 마지막으로 사슴으로 변한 공주의 이야기를 만들며 자신들만의 동화 세계를 꾸며나갑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13분 내외이니까 통학기에 맞추어서 하나씩 꺼내보는 재미가 있겠죠? 빛과 어둠, 경이로운 색채와 웅장한 음악으로 채워진 마법 같은 이야기,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래하는 영화 밤의 이야기, 통학길 순삭 콘텐츠로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화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코년. 아, 맞습니다. 저희 전공 수업인 예술 콘텐츠 연구에서 작년 교수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신 영화인데요. 정말 연출이 정말 아름다우니까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원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오만과 편견입니다. 혹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바로 이 오만과 편견 속 두 주인공들도 타이밍 덕에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사랑은 하고 싶지만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것은 과거 먼 옛날 영국에서도 결혼, 사랑에 대해 고민한 주인공들이 있다는 것을요. 18세기 영국, 결혼은 여인에게 있어서 남은 일생의 행복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결혼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 피어난다고 믿는 엘리자베스에게 세련된 도시에서 온 무뚝뚝하며 부유한 신사인 다하 씨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서로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타이밍으로 인해 서로 사랑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여러 난관을 겹치고 결국에는 사랑의 결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을 시작하기 두렵고 어려운 분들이 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한꺼풀 벗어내어 진정한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사랑에 대한 설렘을 꽃피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영국의 따스한 시골 풍경이 따뜻한 명화로 다가오는 작품 오만과 편견. 힘든 통학길 속에 힐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만과 편견은 책으로도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안 읽어봤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쌤이 주셔가지고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고구마를 먹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총 10개의 콘텐츠를 소개해드린 알콜리즘이었는데요. 이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통학길이 지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제가 클립으로 조금 찾아봤었는데 김희은 배우님이 그렇게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배우님이 저희 건대 출신인 거. 아, 맞아요. 시장에 나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